순천시의회 허유인 의장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동료 의원의 주장과 함께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천시 공무원 노조는 허 의장이 직장에서 괴롭힘을 일삼아왔다고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영암의 한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심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에서 기르는 오리를 예방적 차원에서 처분하고 출입 통제 등을 조치했습니다. 순천시가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정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문학거리를 조성하고 지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정부와 신안군이 드론과 인공지능을 이용해 낙지 관리에 나섰습니다. 낙지의 분포 현황을 어민들에게 제공하고 불법 조업 어선을 감시할 방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전라남도에서 58명이 코로나19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라남도는 15일 자정 기준 19개의 지자체에서 가족이나 지인 접촉에 의한 산발적 감염이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순천 11명, 나주와 목표가 6명씩, 고흥 4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평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감염 확진자 13명이 추가로 확인됐는데요. 전남 지역의 오미크론 감염자는 누적 16명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발걸음이 45일 만에 멈춥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결국 연말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층 강화하기로 한 건데요. 그동안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뉘었던 거리두기는 이번엔 전국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먼저 사적 모임은 백신 접종을 한 4명까지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모임에는 참석할 수가 없는 건데요. 또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는 모두 밤 9시까지로 매장 영업시간이 제한됩니다. 매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을 반드시 해야 하고요. 미접종자는 음식을 포장해서 먹거나 혼자서 먹어야 합니다. 자, 영화관이나 공연장, PC방, 또 학원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됩니다. 대규모 행사나 집회의 방역 수칙도 강화되는데요. 50명 미만의 행사와 집회는 49명까지 접종 여부가 관계없지만 50명이 넘으면 접종 완료자만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네, 결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반 행사의 기준처럼 접종 완료자만 299명이 참석을 하거나 또는 미접종자 49명에 접종 완료자 201명을 더한 250명까지가 결혼식장에 갈 수 있습니다. 자, 돌잔치와 장례식장도 역시 49명까지 접종 여부를 따지지 않고 50명이 넘을 경우에 접종 완료자만 299명까지 참석을 해야 합니다. 또 그동안 300명 이상의 행사, 예를 들면 공연이나 스포츠 대회, 또 축제 같은 경우에는 관계부처가 승인했지만 당분간은 이 필수 행사 이외에는 열리지 못합니다. 네. 등교 여부도 바뀌게 되는데요. 수도권의 모든 학교, 그리고 비수도권의 과대, 과밀 학교의 밀집도는 3분의 2로 조정됩니다. 유치원과 특수학교, 소규모 학교 등은 전면 등교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네, 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은요. 이번 주 토요일인 18일 0시부터 특별 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 동안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순천시의회 허유인 의장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동료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의장의 직권남용을 주장하며 파장이 일었는데요. 네, 이어서 순천시 공무원 노조가 입장문을 냈습니다. 허 의장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아왔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순천시 도시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 절차가 남아 있었지만 장장 7개월 동안 동료 의원들에게 사안을 공유조차 하지 않았다. 이것은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 업무 방해에 해당하니 의장은 사퇴해야 한다. 지난주 동료 의원인 김병관 의원이 단독 기자회견을 열고 폭로한 내용입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허유인 의장은 사실 전체를 부인했습니다. 의원들 사이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늦어진 것일 뿐 직권남용에 대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의장 권한이 있잖아요. 의원들은 의원 권한이 있어요. 의장은 해보는 해줄 거예요. 다만 해부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의장 권한은 불면 독재라 그러고 자기들은 나가 뭐라 그러면 뭐 가이드라인 제시하냐고 말하지 마라 그래요. 사건이 이렇게 일단락되는가 싶었지만 순천시 공무원 노조의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의회 사무국에서 일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장이 갑질과 괴롭힘을 일삼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공무원들의 의견을 묻는 전체 회의에서 특정 직원 한 명에게만 의견을 묻지 않고 넘어간다거나 업무 진행 과정에서도 없는 사람 취급을 받아 인격적인 모독을 했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여기서 근무할 수 없을 정도로 제발 내가 여기서 떠나고 싶다 이 정도로 너무 지금 정신적 스트레스로 그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또 생활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사과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개 사과를 요구한 겁니다. 공무원 노조의 입장문이 언론사에 배포되자 허유인 의장은 기자회견을 열겠다며 일정을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기자회견 당일 정부의 거리두기 지침 강화를 이유로 기자회견은 돌연 취소됐고 입장 발표는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동료 의원에 이어 공무원 노조까지 허유인 의장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며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 허 의장의 확실하고 빠른 입장 표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남 신안은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의 갯벌을 보유하고 있어서 낙지의 주 산지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네, 정부가 드론과 인공지능,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소중한 어족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사격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과거 전남의 갯벌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던 낙지. 갈수록 자원이 고갈되고 어획량이 감소하면서 요즘은 귀한 몸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는 아예 금어기를 도입하고 낙지 목장을 조성할 정도로 어족자원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삽으로 맨손 작업을 해서 적은 것에 거의 넘치도록 잡아날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혀 낙지가 안 나오니까 작업을 못 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산란 구모기를 한 40일, 50일 사이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한때 흔하게 볼 수 있었던 낙지가 고갈 위기에 놓이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신안군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무인드론 영상과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을 활용해 낙지의 분포 현황과 불법 조업을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한 겁니다. 이 기술은 드론이 촬영한 영상으로 정밀 지용도를 완성한 뒤 낙지의 정확한 분포 현황을 어민들에게 제공하는 방법. 지금까지 갯벌어장에서 6만여 건의 숨구멍이 발견되면서 앞으로는 어민들이 스마트폰 앱으로 갯벌의 환경을 관측하기가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특히 사물 인터넷을 활용해 선박을 감시하는 알람 체계가 구축되면서 불법 조업에 나선 어선을 감시하거나 경고하는 기능도 가능해졌습니다. 신안군은 과기부와 함께 개발한 이른바 스마트 낙지 서비스를 앞으로는 바다 목장 조성 사업과 연계해 각 어가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가 낙지 자원량 조사도 있지만 금어기를 설정할 수 있는 과학적인 기초 자료가 되고요. 주민들이 그 조업했을 때 안전 상황을 실시간으로 체크해서 스마트폰으로 연락을 해서 구조한다든가, 그 다음에 불법 조업과 관련해서는 단속도 지금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돼 있습니다. 무분별한 남획과 환경 변화로 자취를 감춰버린 낙지. 드론과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의 만남이 어족자원 보호에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영암의 한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심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해당 농장에서 기르는 오리 12,000마리를 예방적 차원으로 처분하고 출입 통제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장 주변 1km에 다른 사육 농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교조 전남지부 등 전남교원단체가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학업 역량평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남교원단체는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전남형 학업 역량평가가 암기 위주의 지식평가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들은 이번 평가를 강요하는 모든 행정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도교육청 규탄대회와 함께
항의 서한 전달, 평가 거부로 응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목포 시내버스 공론화위원회에서 목포시의 준공영제를 권고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준공영제가 새로운 게 아닌 혈세 낭비를 초래하는 낡은 제도라며 우려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의당 목포시 지역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준공영제를 마치 민영제와 공영제의 장점을 섞어놓은 것처럼 말하지만 현실에서는 사업자를 제어하지 못해 혈세만 낭비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목포의 시내버스 관련 조례도 지원금 부당 수령이 적발되면 모두 환수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지만 구체적인 조항은 사업주의 반발로 삭제된 상태여서 버스 운영업체를 감사할 방법이 없고 지원금 부정 수령 확인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 준공영제의 부작용에 시달린 여러 도시들이 완전 공영제로 전환하고 있는 만큼 목포시도 공적 이익을 보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천은 소설 태백산맥을 집필한 조정래 작가를 포함해 근현대 문학을 대표하는 걸출한 문인들을 배출한 지역입니다. 네, 순천시가 문화자산을 활용해 오는 2023년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에 가입하려는 준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담고 있는지 송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설가 조정래, 김승옥, 작가 정채봉까지 근현대 대표 작품들을 집필한 이들은 모두 순천시가 배출한 문인들입니다. 작가의 얼과 작품 세계가 담긴 문학관을 운영하고 있는 순천시는 다양한 문학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이 자산을 활용해 오는 2023년 유네스코 창의도시 문학 분야에 가입해 문화교류의 장을 확장해 가기로 했습니다. 이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예비 가입서 제출을 마쳤고 창의도시 추진단도 구성했습니다. 전문가는 순천 문학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을 높일 다양한 행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순천 문학에 대한 저변 확대가 좀 돼 있어야 되겠다. 시민들이 문학 창의 도시에 대한 그 자부심이라든가 자기들이 문학을 향유하고 있다라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좀 문화적으로 좀 확산이 돼야 되는데 그런 어떤 캠페인부터 해서 행사들까지 조직적으로 좀 몇 년간 진행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창의도시 가입의 핵심 관건은 문화교류 사업의 지속 여부, 도시에 보존된 문화적 자산을 공유하는 국제적 연대를 조성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순천시는 동아시아 문화도시 페스티벌과 같은 문화교류 사업을 늘려 선정 요건을 충족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국제적인 포럼을 좀 개최하려고 합니다. 발전된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도시에 도움이 될 만한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현역 사업에 대해서 같이 포럼하고 토론하는 그리고 우리 순천시 문학에 대해서 알리는 그런 기회를 가질까 합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선정되면 문학도시로서 순천을 세계에 알릴 수 있고 자연스럽게 관광객이 늘어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순천시는 지역민과 지자체의 협력을 이뤄 가입 준비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역의 문학거리를 새로 조성하거나 관련 동아리를 만들어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겠다는 겁니다. 오는 2023 유네스코 창의도시 문학 분야 네트워크 가입을 앞두고 순천시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섬 주민들의 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도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섬 발전 촉진법 등 3건의 개정안을 보면 다리가 놓이고 10년 뒤에 개발 대상 섬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또 간호사와 약사가 의료 취약 지역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섬 주민이 차별받지 않도록 국회가 최선을 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 의원은 섬이 소멸 위기에 직면한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국회 차원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